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다이어트 할 때, 우리 체중 감소를 위한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매장에서 이제 고객님들 상담을 진행해 드리면서 지금 저희 그 플리 슬리밍고 앱 사용 다시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편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지금 계신 우리 앱을 다운 다 받아 보신 분들도 수시로 한번 촬영해 보시면은 내 몸의 변화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제가 진행하는 내용, 한번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다이어트 특강 두 번째를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그럼 에너지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우리가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제 소개 먼저 잠깐 드리면은 저는 지금, 주식회사 슬리밍고 그룹에 있는 바른자세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먹는 게 우리의 몸을 만든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저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든 많이 먹으면 쌓인다, 찐다. 코끼리가 풀만 먹지만 풀만 먹어도 많이 먹으면 찐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라는 내용이었는데 단백질도 살이 찝니다. 그죠? 뭐든지 과다 섭취되게 되면 우리 몸은 저장이라는 기능을 갖다가 이제 발동시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바꿔서 몸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간과 골격근에 많이 저장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과도한 지방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나 장기 둘레에 많이 저장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과다 섭취도 문제지만은 우리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었을 때 또는 지방을 너무 적게 먹어서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이게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때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과도한 운동이나 지나친 식단 제한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 내 몸의 근육을 오히려 손실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에 편중돼서 집중돼서 먹거나 제한하는 거는 어쨌든 건강한 체중 감소를 불러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의 비율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거나 또는 칼로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항상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체중 감소를 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급격하거나 과도하게 빠르게 또는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시도를 했을 때 요요라는 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지나친 급격한 그 체중 감소를 좀 배제한 우리가 건강하게 체중 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자, 그러려면 결국은 내가 먹는 칼로리보다 단순하게 이건 그냥 산수 문제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먹는 칼로리보다 활동하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더 작으면 되지 않나? 그죠? 단순한 수학 공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계단식으로 체중이 이제 우리 몸이 적응 과정이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적응을 갖다 해 나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내가 딱 3 빼기 1은 2가 되는 그 수학 공식이 바로바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게 되는데 이 오늘 내용을 듣고 나시면은 에너지 균형은 내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아도 에너지 균형을 맞춰 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균형은 결국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아야 된다. 양팔저울에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실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공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이상적인 내가 최적 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만큼 먹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복잡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쉬운 방법 갖고 나왔습니다. 모두 아실 거예요. 앱하고 인바디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섭취 에너지는 칼로리 계산기라고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앱이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은 내가 먹는 음식 종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입력하게 되면은 그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음식의 질을 결정을 해주진 않아요. 그 질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게 건강한 음식인지는 다들 보면 아실 겁니다. 인스턴트나 정제된 음식은 조금 피하고 내 몸속에서 조금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신선한 음식들이 양이 좋은, 질이 좋은 그런 음식이겠죠. 그리고 양적인 문제는 이런 앱을 통해서 내가 편하게 사용하기 쉬운 그런 앱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나왔는데, 자, 저는 맨 밑에 게 한번 써봤거든요. 루짓이라는 이 칼로리 카운터라는 부분을 한번 써봤는데 이것도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영어가 섞인 것도 있고 또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도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기 편한 거 선택하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먹는 양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되는지, 내가 일정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폭식을 하면서 들쑥날쑥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두 달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저희 그 학생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그 테스트 대상자 한 명을 놓고 진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약간 폭식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칼로리가 들쑥날쑥했어요. 안 먹을 때는 굉장히 칼로리가 기초 대사량보다 더 적은 양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먹을 때는 거의 폭식을 하고, 또는 이렇게 많이 구간이 올라간 식사가 칼로리가 올라간 부분을 보면은 그럴 때는 좀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칼로리를 적은 양을 섭취를 했을 때는 약간의 체지방 감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성, 우리가 인바디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식사량이 변화가 없을 때, 칼로리가 변하게 없을 때는 실제로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수화가 뭐 그대로, 수학 공식 그대로 나왔죠. 근데 금식을 했더니,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금식을 했더니 체중이 빠지긴 빠졌는데 골격근이 빠졌더라. 어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식사를 갖다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그 급격한 문제, 전체적인 골고루 고른 변화를 유지하지 않고 급격하게 뭔가 한 가지에 편중돼서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 체지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골격근이 감소가 되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 강도를 그럼 조금 늘렸더니 식사량 그대로 놔두고 그랬더니 체지방도 똑같이 빠졌어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섭취량 빼기 활동량을 갖다 했을 때는 결국 그게 나의 체중 감소 또는 체중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바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체중을 갖다가 적절한 강도로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체 구조를 갖다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한 거였기 때문에 신체 활동 강도를 조금 늘리면 좋은 것이다라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마다 내가 에너지를 갖다 에너지 실제로 섭취하는 에너지량과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계획을 갖다 잘 잡게 되면 적절한 체중 감소 또는 유지를 갖다가 계획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 대사량을 갖다가 내가 측정하기 위해서 인바디에 보면은 기초 대사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초 대사량을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활동량을 제외한 그런 대사량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양을 갖다 어떻게 하면 체크하면 좋을까? 그래야지 좀 급격한 다이어트 체중 감소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준비를 해봤더니 하루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은 내가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수준이고, 그거는 내가 숨만 쉬어도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활동량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활동량이 높으시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어떤 분은 굉장히 정말 굴러만 다니는 냉장고 앞까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량을 갖다가 데이터에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활동 수준이 아주 비활동적인 분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내 체중 곱하기 13 정도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칼로리를 소비한다.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활동적인 식품은 내 체중 곱하기 14. 그리고 중간 정도는 제 체중 곱하기 15. 그리고 완전히 스포츠맨처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7 내지 18 정도를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파운드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면은 우선 네이버에서 킬로그램, 파운드 계산기를 치시면 그 실제 우리는 킬로그램을 쓰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건데 그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기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70kg 정도 되시는 분을 파운드로 환산을 했더니 154.3파운드가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계산기에서. 제가 70kg를 계산한 이유를 아시죠? 우리 대부분 이 몸무게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 나왔다. 자, 그래서 154.3파운드를 기준으로 나는 아주 비활동적이야. 그러면은 곱하기 13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자기 몸무게에 한번 네이버 계산기 꺼내가지고 한번 계산기 해보실게요. 네이버 계산기에서 파운드 변환 또는 뭐 킬로그램 변환 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무게를 넣으시면 파운드로 계산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곱하기, 나는 보통 우리 그 있는 바른 자세 착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활동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번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시간을 따로 내실 수 없는 분은 2번 정도 보통 일상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약간 좀 운동을 좀 그래도 챙겨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3번 곱하기 15 정도 계산해 보시면 내가 하루에 얼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나 평균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와요. 보통 한 2000에서 2500 사이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내가 기초 대사량이 1300 정도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실제 내가 일상적인 활동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양이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2000kcal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내가 좀 적게 먹게 되면 체지방이 빠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요거도 네. 같이 네, 계산해 선생님 보셨어요? 말씀. 지금 열심히 두드리고 계신데, 네. 예, 엄청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네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날씬하신 분들은 계산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화면에 보니까 날씬하신 분들은 계산기 안 들고 계세요.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어 하고 그냥 화면만 보고 계시는데요. 네,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앱을 설치하셔서 내가 먹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 가지 그 가이드를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턴트 음식이나 정제 음료수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셔도 실제 섭취하는 칼로리가 꽤 높게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식류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별로 섭취하지 않으시고 난 밥만 많이 먹어, 풀떼기만 많이 먹어 하시는 분은 먹는 양에 비해서 칼로리가 좀 생각보다 적게 나오실 거예요. 2000kcal 안 나오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이렇게 쭉 계산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금방 계산하신 나의 하루 활동량하고 비교해서 양을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럼 나는 굉장히 섭취하는 칼로리가 적어요. 양만 많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양은 조금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포만감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섭취했을 때는 자꾸자꾸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 허기가 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계속 음식을 먹는 습관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많은데 칼로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양은 한 숟가락 정도씩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우리 그 신체 에너지 대사를 조정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바디를 갖다가 측정을 하실 건데 인바디를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격근하고 체지방 양도 나오기 때문에 요걸 갖다 따로 기록을 해두세요. 제가 아까 데이터 뽑을 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그래프로 만들었기 때문이지만 그냥 쭉 기록만 해두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내가 실제 얼만큼 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있을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급격하지 않은 섭취 칼로리 감소하고 활동 수준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체중 감소를 목표하는 양을 할 수 있는데 그 속도를 얼마나 조정을 해야 될까를 봤더니 하루에 500kcal 갖다가 이제 에너지를 음성 에너지 균형이라는 건 체중 감소를 합니다. 체중 감소를 가져오려면은 일주일에 한 450g 정도 체중 감소가 된대요. 하루에 500kcal만 줄이면. 셨나요? 근데 일주일에 450g 정도면 꽤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나는 1kg 정도 뺄 거야. 한 달에 4kg 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요요는 당연히 오겠지만은 우리 그 몸의 골격근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많이 오니까 일주일에 1kg라는 그런 급격한 목표는 세우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450g 이내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산 나오는 거에서 나는 500 이하로 조금 더, 뭐 300 정도 좀 줄이는, 칼로리를 줄이는 계산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목표를 잡으시면은 점점 늘려가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다이어트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으신 분일수록 조금 더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시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정체기라는 게 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식처럼 따박따박따박 그래프가 수직선을 쭉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멈추다가 빠지다가 멈추다가 이 구간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이 적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내가 지난주엔 잘 빠졌는데 이제 왜 안 빠지지? 그런 거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대로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면은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다시 급격하게 또 점프업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오늘 계산하신 내가 300kcal 또는 500kcal 정도만 줄여볼 거야 라는 그 계산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식단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활동 수준이 조금 더 증가가 되면은 그만큼 또 에너지 소모량이 커진다고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거, 우리가 지금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볼까요? 자, 엉덩이 그, 우리 좌골 엉덩이뼈 바닥에 이렇게 닿게 유지하시고 바로 앉아서 배에 살짝 힘을 주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기초대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것도 약간의 활동 수준 증가, 중강도 정도의 수준 증가로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겠어 하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운동량을 갖다가 또는 운동 종류를 정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급격하지 않은 칼로리 섭취 감소와 활동 수준 증가시키는 방법만 제가 안내해 드렸고 앱으로 칼로리 섭취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바디는 보건소 가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인바디 체중계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 골격근이나 부종이 안 나옵니다, 지수가. 그래서 보건소를 가시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은 물론이고 그 몸통, 팔다리 이 부위별로 골격근이 어떻게 되는지, 체지방량이 어떻게 되는지, 부종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어떻게 계획하면 될지,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하면 될지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소 가셔서 인바디 한번 재보시고 데이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앱으로 섭취 칼로리 확인하고 인바디로 기초대사량과 체지방량 골격근 확인하셔서 그리고 바른 자세를 생활하면서 우리 그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 감소 진행하는 방법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을 어떻게 결정하고 강도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갖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우리가 에너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잠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체중 감소를 위한 운동 계획은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 보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아주 좋은 강의 해주신 이규환 마스터님께 모두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부 강의를 맡은 음, 정은상 마스터라고 합니다. 2부 강의, 오늘 강의가 아니라 2부 운동이죠.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소식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레이 슬리밍고 어플 다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이번에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어요.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게 정돈이 좀 되어진 상태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 그다음 영어와 몽골어 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로 뻗어가는 슬링고와 발맞추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모두 개발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곧 베트남어와 홍콩어로 된 버전까지도 업데이트가 아마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사용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해당, 위판사 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거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해당되는 위판사분들께 그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면 저한테 그런 의견들이 다 올라오니까요. 그런 내용들, 의견들 많이 많이 내어주시면 다음 업데이트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용하기 좋고 편한 그런 플레이스 리밍고 자세 측정 어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소식은 저희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강사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이 과정이 이번 달에 8월 17일부터 제주도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어, 특별히 저희가 모든 강사진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뭐, 겸사겸사 신비해서 제주도에 놀러 오실 겸 좋은 강의도 들어가시고, 좋은 자격증도 획득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주도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강사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하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들으시고 좋은 자격증도 취득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해 드릴 사항은, 저희가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 휴일, 공휴일이죠. 내일은 저희 챌린지, 이 강의가, 쉬는 날이에요. 챌린지 강의가 쉬는 날이니까, 모두 다 아쉽지만 좋은 정보와 좋은 운동 영상이 내일 하루는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으로 운동 열심히 빼먹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운동을 이제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카메라 세팅을 잠깐 하고, 바로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말 잘 들리시죠? 네, 바로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마스터님 제 말 잘 들리나요? 말 안 네, 잘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운동은 스트레칭이에요. 지금 저희가 챌린지 2회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처음부터 바로 격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아마 첫 주와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좀 좀 편안하고 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웜업 위주의 운동들이 진행될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좀 스트레칭이라든지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니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은 손을 위로 한번 쭉 올리셔서 옆구리 한번 천천히 늘려줄게요.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오른쪽 왼쪽 천천히 늘려주시고 쭉 늘려줍니다. 옆구리와 겨드랑이 쪽도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쭉 늘려주시고 반대쪽도 스트레칭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깍지를 가볍게 끼신 상태에서 앞으로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고 고개는 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은 굽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등 쪽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천천히 바로 하시고 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가슴과 어깨를 쭉 펴줄 거예요. 쭉 펴주시고 엄지손가락이 뒤를 향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깍지 가볍게 껴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등을 늘려주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손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어깨와 가슴 쭉 펴줍니다. 허리는 꺾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손 깍지 끼고 앞으로 밀어주고 등 쪽 스트레칭 해줍니다. 고개 가볍게 숙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손 뒤를 향하면서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주십니다. 오케이,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는 양손을 만세 하실 거예요. 만세, Y자 형태로 만세 하시는데 잘 보이실 수 있도록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서서 하시면 돼요. 좀 잘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쭉 Y 쪽으로 하시는데 뒤로 넘길 수 있는 데까지 쭉 넘기세요. 가슴과 어깨 앞쪽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쭉 넘기시고 다시 천천히 바로 하고 손을 이번엔 옆으로 벌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로 쭉 보내주세요. 뒤로. 다시 바로 이번엔 손을 W 자세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와 가슴을 쭉 펴주세요. 팔을 뒤로 보내시고 쭉 펴주시고 오케이, 바로 하시고 힘 빼시고 이번에는 양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쭉 붙이려고 해보세요. 옆구리에. 어깨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시면 안 돼요. 어깨 내려간 상태에서 딱 붙이려고 해주세요. 그래서 어깨와 가슴을 쭉 펴주세요. 오케이, 힘 빼시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Y자 그 상태에서 뒤로 쭉 보내주세요. 어깨와 가슴 쭉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뒤로 보내주시고 자, 이번엔 바로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T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T자로 만드시고 뒤로 쭉 보내주세요. 쭉 보내주시고 다시 바로 이번엔 손을 W,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간 상태에서 W 만드시고 다시 또 뒤로 쭉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엔 또 바로 이번엔 손을 옆구리에 붙이세요. 옆구리에 붙이고 어깨를 쭉 끌어내린 상태에서 어깨와 가슴을 쭉 펴주는 거예요. 손을 뒤로 보내시면서. 오케이, 힘 빼시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손 다시 Y자 만세 하시고 뒤로 쭉 보내세요. 되는 데까지 쭉 가능한 범위까지 보내시고 다시 바로 하시고 이번엔 손을 옆으로 뒤로 또 쭉 보내세요. 날개를 펼치듯이 쭉 보내세요. 그렇죠. 다시 바로 하시고 이번엔 손을 W 만드시고 그 상태 그대로 어깨와 가슴 쭉 펴세요. 그렇죠. 팔꿈치가 거의 뒤에서 만날 듯이 다시 바로 하시고 힘 빼시고 이번엔 손을 옆구리에 붙이세요. 최대한 어깨를 끌어내리세요. 내린 상태에서 딱 붙여놓고 어깨와 가슴을 쭉 펴주는 거예요. 쭉 펴주시고
다시 힘 빼시고 천천히 힘 빼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몸 쪽으로 당기세요. 쭉 당기세요. 당기고. 왼쪽 무릎을 몸 쪽으로 당기세요. 쭉 당기시고. 그다음 오른쪽 발을 요렇게 잡으세요. 천천히 잡으세요. 그렇죠. 뭐 벽이나 책상 짚고 하셔도 돼요. 잡은 상태에서 뒤로 미세요. 살짝만. 허리 꺾이면 안 돼요. 허리 안 꺾이게 하고 가볍게. 다시 반대쪽 잡으세요. 잡고 뒤로 미세요. 다시 바로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반대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다시 오른발 뒤로 잡고 미세요. 다시 왼발 잡고 미세요. 다시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다시 왼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다시 오른발 잡고 밀고 다시 왼발 잡고 밀고요.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다시 바로 왼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다시 바로 오른발 뒤로 잡고 밀고 반대쪽 잡고 밀고. 오케이. 바로 하시고.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런 의자 같은 거 있으시면 의자를 요렇게 잡고 하셔도 돼요. 벽을 잡고 하셔도 돼요. 벽을 잡고 하셔도 되고 의자를 살짝 지지해 놓고 하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왼발 있죠, 왼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을 때도 뭐 이렇게 잘못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살짝 서포트 하시고 왼발 뒤꿈치를 가지고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여드리자고 하면 왼발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뒤꿈치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때도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몸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몸은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로 원을 그리세요. 바깥쪽으로 원 크게 뒤꿈치로 5, 6, 10개 할 겁니다. 7, 8, 원 크게 9, 무릎 쭉 펴고 10 바로 하시고 반대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을. 뒤꿈치로 원 그리기입니다. 뒤꿈치로. 네. 5, 6, 7, 8, 9, 10 바로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왼발 뒤꿈치로 원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바로 하시고 반대쪽 오른쪽으로 뒤꿈치로 원 그리기. 자, 하나, 둘, 이거 하실 때 셋, 움직이는 다리가 힘들 것 같지만 잘 서 있는다라고 하면 지지하는 다리가 훨씬 더 힘들어요. 8, 9, 10 바로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왼발 한 세트씩만 더 할까요? 이렇게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쪽보다 아마 이 지지하고 있는 쪽 엉덩이가 훨씬 더 힘이 잘 들어가시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움직이는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쪽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지지할 때 이렇게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별로 힘이 안 들어가요. 잘 서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왼발부터 원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자, 마지막 반대쪽. 반대쪽. 오른발로 원그리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고요. 자, 이번에는 무릎으로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줄 거예요. 바깥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풀어줄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는 거예요. 몸은 정면을 딱 보시고 천천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고관절을 한쪽씩 한쪽씩 천천히 움직여주는 겁니다. 무릎으로 원을 그린다는 느낌이에요. 무릎으로 원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한 번씩만 더 무릎으로 원을 그리고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실 거는 종아리 근육의 펌핑 운동이에요. 뭐 이번에도 벽을 짚으셔도 되고 살짝 뭐 의자 같은 거나 뭐 손을 지지를 가볍게 해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뒤꿈치를 쭉 들어 올릴 거예요.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두 번째는 발가락을 들어 올릴 거예요. 발가락을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뒤꿈치 들어 올리기, 발가락 들어 올리기, 다시 뒤꿈치 들어 올리기, 발가락 들어 올리기. 다시 뒤꿈치 끝까지 들어 올리시고 반대쪽 발가락, 특히 발가락 쭉 들어 올 때 끝까지 당겨 올리세요. 다시 넷, 당겨 올리고, 다시 다섯, 당겨 올리고, 다시 여섯, 당겨 올리고, 다시 일곱, 당겨 올리고, 다시 여덟, 뒤꿈치 올리고, 발가락 올리고, 다시 아홉, 발가락 올리고요. 다시 뒤꿈치 올리고, 열, 발가락 올리고. 네, 잠깐 다리도 좀 털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연결해서 바로 10개 똑같이 또 한번 해볼게요. 뒤꿈치 들어올리기, 발가락 들어올리기, 다시 둘, 발가락, 다시 셋. 이때도 배에는 가볍게 힘 주셔야 되겠죠. 배 나오지 않도록. 다시 넷, 다시 다섯, 다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라시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운동이에요. 마지막 운동은 점핑 잭을 조금 변형한 동작이에요. 변형한 동작. 어떻게 하실 거냐면 준비 동작은 왼발을 한 발 앞으로, 오른손을 앞쪽으로, 왼손은 뒤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세요. 저 반대로 만들어 볼까요? 점프해서 반대로 해보게요. 반대로. 이거 몸치신 분들 잘 못해요. 몇 번 해야 돼요. 또 반대로, 반대로. 다시 반대로. 네, 다시 반대로. 다시 반대. 다시 반대. 이제 연결해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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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개 할 겁니다.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쉽죠? 네. 전신을 좀 잘 리드미컬하게 잘 사용해 보세요. 알겠죠? 팔다리를 리드미컬하게 잠깐 숨을 돌렸다가 잠깐 숨을 돌리시고. 오케이.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준비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왼발 앞, 한 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오른손 앞, 왼손 뒤로. 자, 준비. 이제 바로 그냥 연결해서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하시고 조금 쉬어주시고. 냅다 이렇게 막 뛰시는 분들 있는데 냅다 뛰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일부러 크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냥 냅다 이렇게 뛰셔도 돼요. 알겠죠? 자, 연결해서 마지막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자, 오른손, 오른팔 앞으로, 왼발 앞으로. 준비, 시작. 하나, 둘, 미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받으시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